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서울시가 청소년에게 성교육을 진행할 때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어를 발표했습니다. 시립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사용될 혹은 학교에 출강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이제 개정을 한 건데요. 네. 대상이 되는 단어는 총 4개가 있습니다. 연애는 이성교제로 바꾸고 네. 성소수자는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 그리고 포궁은 자궁으로 바꾸고 체험관은 센터 교육장으로 바꾸자라는 건데요. 6명의 전문가가 모여서 TF팀까지 꾸려서 정리를 한 용어라는데 이 퇴행하는 방침이다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주로 사용하는 용어를 기준으로 정리를 했다라는 입장인데요. 다시 말해서 교육부가 고시한 교육 과정에 맞추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 2022년 교육 과정이 개정될 때 그 과정에서 성소수자나 성적 권리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을 전부 빼라라는 지시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삭제가 됐는데요. 현장의 교사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는 예견하고 있었던 흐름이다라는 반응입니다. 그래요? 네, 그 고등학교 교사 송현민 교사 이야기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소수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를 하면 안 된다고 배우게 되는 거죠, 사실 학생들이. 그런 거는 이제 예민한 문제고 그런 거는 가르치면 안 되는 거고 배워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인식하게 됨으로써 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못하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류의 압박이 계속 존재하게 되면 성소수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민원의 여지가 생긴다는 게 가장 큰 부담이거든요. 자, 하여간 서울시에서 뭐라고 그래요? 서울시에서 이제 담당자 청소년 정책과 담당자와 직접 얘기를 해봤는데 그대로 좀 옮겨드리자면 이 성소수자를 배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다만 동선회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네. 다수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서 이제 그 소수에 관한 모든 인권에 관련된 문제를 또 포괄해서 교육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시간상 그렇게 많지도 않다라는 이유였는데요. 만약에 성소수자 학생이 어떤 대응을 원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상담과 대처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교육에서 이제 성소수자라는 단어조차도 언급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당사자가 거기에 이제 상담을 요청을 하면 대처를 하겠다라는 게 조금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가 다수를 언급을 했다고요? 그런데 네. 인권이라고 하는 게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평균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인권 개념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 알겠고요. 아무튼 학생들이 어떻게 느낄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실제로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다는 송현민 교사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나이대의 학생들은 이미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회적 합의가 더 이상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성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성소수자도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데 학생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것과 괴리되는 방향의 교육 환경이기도 하지만 성소수자 혐오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더욱더 강화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실제로 이 공문서에 대해서 제보를 해온 게 10대 청소년이었는데요. 이런 혐오를 또 우려하기도 했고 학생들이 앞으로 성적 다양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라는 우려도 있었고 당사자인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교가 자신을 완전히 배제한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연애라고 하는 용어와 성소수자라는 용어는 그렇고 네. 두 가지 또 있잖아요. 포궁, 체험관. 네. 이건 왜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서울시 관계자 말에 따르면 이제 학교에서는 자궁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성문화센터에서 강사가 출강을 해서 이제 포궁이란 단어를 하면 아이들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포궁이란 단어는 2018년에 서울시가 직접 발표를 한 단어이기도 한데요. 그래요? 자궁 대신 포궁을 사용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 이유가 아들 자자를 쓰기 때문에 이제 성차별 단어다라는 걸 인정을 했고 이 특정 성별이 아닌 세포를 품은 집이라는 의미로 포궁을 사용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서울시가 했는데 서울시가 뒤집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체험관 같은 경우는 센터 교육장으로 바꿨는데 그 이유가 체험만 하는 곳은 아니다라는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게 대체어를 찾는 과정에서 굳이 우리가 또다시 외래어를 들고 왔다는 점도 그렇고 또 단어 수를 늘려서 변경한다라는 점에서 공감을 좀 전혀 사지 못하고 있는데요. 언어를 바꿀 때 우선시 되어야 하는 기본조차도 사실 지켜지지 않은 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매뉴얼이라는 게 뭐 강제력은 없을 수 있겠지만 서울시의 기조가 이렇다, 교육 프로그램의 기조가 이렇다라는 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이상은 이제 일선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체험관이라고 하는 용어도 바꾼 게 체험만 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센터 교육장으로 바꿨다. 네. 근데 체험이라는 게 센터 교육 무슨 뜻이에요, 근데?
그렇죠. 아니 일단 오히려 개념이 더 모호해진 거 아니에요? 모호해집니다. 그리고 체험이라는 게 사실 몸을 움직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보고 듣고 쓰고 모든 경험을 다 의미를 하는 건데. 아니 뭐 제가 100번 양보해서 교육센터라면 차라리 이해가 되는데 센터 교육은 뭔 말이에요? 센터 교육장. 응?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 이해력이 떨어지나? 근데 굳이 또 영어 써야 돼요 거기서?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죠? TF까지 꾸려서 용어 정비를 했다라는데 센터가 들어간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맞습니다.